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는 베트남 전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 호치민시 7구는 지금 구름은 많이 끼어 있는데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지금 예보하기를 오늘 7월 15일 오후와 밤에 동해남부의 서해에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겠다고 그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투원에서 까마우, 그리고 까마우에서 낀장까지, 그리고 소나기와 강한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모래채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보니까 메콩 삼각주 13개 성 및 도시에서 그 강둑 침식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기반 시설이나 도로, 주택 및 토지의 유실이 크다고 합니다. 그 메콩 삼각주의 침식 지역이 한 751개 지역이 있는데 그 총 길이가 976km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지역이죠. 그리고 이게 2020년에 비해서 147개의 침식 지역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둑 침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불법 모래 채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그 메콩 삼각주 강바닥 모래 조사에서 보면은 캄보디아에서 메콩 삼각주로 흘러드는 모래의 양이 매년 약 한 54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 모래 채굴하는 양이 6,700만 톤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된 거죠. 당연히 모래가 부족하다 보니까 침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는 불법 모래 채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모래를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사는 산업통상부가 규정하는 법에 대해 불평하는 기사인데 슈퍼마켓, 무역센터, 아울렛 매장, 그리고 상점 등의 어떤 이런 시설 분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에 매장 면적이 30에서 200제곱미터, 그리고 품목수는 약 한 3,000개 정도, 그리고 거리로는 한 500m 미만의 거리에 있는 손님에게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민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은 소비자가 쇼핑할 때 집 주소를 일일이 보여주고 500m 안에 산다고 증명을 해야 쇼핑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런 비현실적 규정이 아니냐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규정을 만든 게 아닌 것 같고 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는 호치민시 보건부에서는 코비드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참여했던 한 29,000명 중에 25,840명에게 공로장 및 상여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160명은 계속해서 택배로 이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음 기사는 지난번에 전해드린 그 캄보디아에 대한 베트남 청년들이 팔려가는 이야기인데, 지금 베트남 전역에서 SNS를 통해 가지고 쉬운 일에 높은 임금을 준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내는 베트남민들의 발각이 되어 가지고 체포가 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 다수가 캄보디아에 가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거기에서 그쪽 캄보디아 회사 측에 대다수가 중국인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들과 합작을 해서 이제 그 소개비, 그 중개비를 받고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뭐 돈도 좋지만 같은 동족을 이렇게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데 참. 그리고 또 다음 기사는 그 지금 그 호치민시 딴스역 공항에 터미널 3 정축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보면은 그 말들이 흥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호치민시 딴스역 터미널 3의 설계가 베트남 여성 전통복 아우자이의 그 형태를 그 본따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감을 받고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 그 시민들의 의견이 아우자이 모양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보다는 운영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국 공항에는 인삼이나 한복 모양이 없고 일본 공항에는 벚꽃 그 사쿠라 모양이 없고 미국에는 햄버거 모양이 없지만 그 훌륭한 시설과 운영 면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다며 그 빈정되는 그런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기사는 호치민시 전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이 좁은 골목을 없애고 확장해서 주민의 삶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좀 하임의 하이남과 또한 담포 치면 꼬흔 못잠 사움의 담긴 호연 탐자 흰근 남파이 본지우 몇범닷 등등의 소tiền mười nghìn không trăm năm mươi tỷ đồng phục vụ cho 5,230 công trình. 지난 22년 동안에 호치민시 전체에서는 약 540만 제곱미터의 땅을 헌납하는 데 참여하는 16만 8천 이상의 가구가 있고 그 금액으로는 10조 500억 동에 상등을 하며 5,230개의 시공사업을 제공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또한 4,580억 동 이상의 금액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각종 시공사업들과 골목과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경비를 직접 기부하였습니다. (22년간의) 시행을 되돌아보며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주석인 판밤마이 씨는 이것은 훌륭한 정책이었고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집값을 인상시키고 주택을 개선하고 골목 확장지대의 민생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호치민시의 사이공 사람들의 문화의 특징에 속하는 그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사이공 땅은 다이아몬드 땅이라고 비유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마이 씨는 인식을 합니다. 어떻게 기사 잘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또 제가 짤막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